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일반인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주는 갑술년 임신월 을묘일 병술시에 해당합니다. 사주의 오행을 분석해 보면은 특별하게 태왕해 보이는 오행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간 위주로 사주의 기세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월지를 보고 두 번째는 일지, 세 번째는 일간과 같은 세력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득하면은 신강사주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신약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를 보면은 월지는 신령을 했습니다. 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니 신령을 했고요. 일지를 보면은 목의 계절을 임하고 있어 득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을목을 생해주는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어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주가 목체 금토형의 사주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주의 용신은 금이고 금을 생해주는 토는 희신이 되고 용신이 생하는 수는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 한신이 화를 극하면은 플러스 한신이 되는 거고, 이 수가 목을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한신은 구할구자 구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한신은 원수구자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 금을 극하는 화와 또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토금수를 용하고 화목을 불용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좌표라 할 수 있는 금묘화시를 보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천간은 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대외적으로는 아주 평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는 보면은 금극목, 목국토 이렇게 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결코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주 안정되어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불화 갈등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묘신 원진 기문이 있어 부모 형제와 나는 왜곡된 애정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주에 병술 백호 대살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흉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토는 이 사주에서 불용으로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흉사까지도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금계절의 갑인 을묘일은 사패 일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살을 하거나 단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궁에는 용에 해당하고 배우자궁은 불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로 인하여 부모 형제와의 갈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금운에서 출발하여 수운을 거쳐 목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는 용의 운이기 때문에 축운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대운은 불용의 운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예상되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축 대운까지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승장구하여 임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주의 임신 월주는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덕이 많았지만 결혼 이후에는 부모, 형제와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인대운, 무인년에 이르러 대운과 세운이 복음이 되어 흉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인대운에 이르면은 월주를 천극지충하여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은 이 사주의 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인은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귀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충지충으로 인하여 용신이 극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인세운에 오면은 다시 제극제충을 하기 때문에 대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인년에 인신충, 제충이 일어나면서 관이 동하게 되고 관은 상관, 경관으로 인하여 관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년에 토국수로 인하여 월간이 극을 당함으로 부친이 사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월간은 부친 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이 사주는 궁급쟁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급제에 해당하고 무토는 재물이기 때문에 궁급쟁제로 형제간에 재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인신충으로 인해서 신금은 발동이 되어 금극목으로 목을 극하면은 이 목은 술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묘지는 바로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형제 갈등이 심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사주의 암시대로 자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형제 분쟁이 생긴다 하여 모두가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도 사주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을묘일주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신월의 을묘일주는 바로 폐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살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주는 첫째, 신강사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용신을 극충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셋째는 백호살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사주에 백호살이 있거나 일주가 백호일주거나 하면은 자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패일에 해당하는 일주이면은 단명하거나 자살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갑인일주나 을묘일주는 바로 사패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주의 암시대로 자살로 단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에 사패일에 해당되고 단명사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참으면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주에 수를 용신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가 용신이면은 교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여 임원까지 되었던 사주인 것입니다. 다음은 시국 관련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국 관련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선자 연예인이 많습니다. 특히 김제동은 한국의 헌법학자들의 입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헌법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천방지축으로 나대니 의안이 벙벙해져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제동은 까부러대던 이중잣대를 함부로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고 썩어 빠진 문 정권의 LH 사건 관련해서 한마디 거들었으면 합니다. 헌법을 통달한 사람처럼 아는 척하던 김제동은 진짜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왜 함구를 하는가요? 헌법 34조로 문재인을 재해석해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제대로 한번 외쳐보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타락한 위선자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